네, 영화 치악산의 개봉을 막아달라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을 두고 원주시와 제작사 측이 법적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역 이미지 훼손 논란이 있는 영화 치악산이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네. 사실 그 전에 원주시와 제작사 측이 계속해서 법적 공방을 벌여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사실 뭐 저도 제가 이제 좋아하는 산이 제가 왜 잠깐 미소를 10개 띄었는가 하면 치악산이 예. 되게 좋아하고 예. 치악산 앞쪽에 이제 제가 믿는 종교가 있는 이렇게 수양시설이 있어가지고 수양관이 있어가 치악산을 자주 들리는데 사실 치악산에서 나오고 있는 이 영화에 나오는 굉장히 흉측하고 흉악한 범죄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곤지암이라든가 우리가 뭐 다른 곡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소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문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니, 치악산은 그런 산이 아닌데 왜 이런 걸 구체적인 지명을 써서 치악산에서 그런 흉악하고 흉측한 범죄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저만 하더라도 약간 섬뜩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주시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걸 굳이 제목으로 정해서 이걸 영화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관광자원인 치악산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제작사 입장에서는 그러면 뭐 치악산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명칭에 대한 뭐 갑론을박이 있으면 그거는 좀 이렇게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약간 여지를 두면서 하지만 안에 있는 그 영화 내용의 치악산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바꿀 수가 없다 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예. 결론적으로 법원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거를 상영을 금지할 만큼의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은 없다라고 해서 치악산에 대한 영화는 지금 상영되고 있습니다. 아, 법원이 어쨌든 기각 사유를 그렇게 기각했습니다. 밝혔는데 네네네. 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과에 대해서 원주시와 좀 시민단체 입장도 이제 궁금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제가 원주 시민이면 좀 예. 불편할 것 같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아주 과문하고 소박한 생각인데 굳이 치악산이란 명칭을 구체적으로 들 필요가 있었을까? 혹시 옛날에 영화 중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있는데 예. 그 영화에 이제 군인들이 어떤 특정 지역에 가요. 특정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어떤 의료와 그 지역에 있는 어떤 그 안전을 담당하는데 그 지역을 존재하지 않는 우르크라는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인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어떤 없는 장소를 이야기하면 되지 굳이 그 지역의 그 관광 자원으로 그 원주 시민들이 다 좋아하는 굳이 치악산을 가지고 이렇게 흉측하고 흉악한 범죄를 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생각해서 굳이 뭐 원주시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한다. 시민단체도 당연히 반대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아마 제작사 측에서는 강원도 혹은 원주에서는 이 영화를 상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앵커한테 안 듣게 제가 여쭤볼게요. 곡성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그 곡성이 지명의 곡성이 아니에요. 예. 그 곡성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한자를 바꾸어 가지고 이렇게 상을 당했을 때 그 고인의 넋을 기르는 약간 우는 듯한 모습 그 곡성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칭을 바꾸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거는 그냥 제가 뭐 저도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어떤 인수위에서 그 역할을 담당했던 전문위원회 한 사람으로 굳이 우리나라의 관광 자원을 가지고 이런 어떤 명칭을 다는 거는 조금 지양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합니다. 뭐 곡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곤지암도 그렇고 확실히 곤지암은 약간은 느낌은 좀 달랐어요. 그 예. 곤지암에 대해서 곤지암에 있는 그런 어떤 정신병원에 대한 나름대로의 괴소문이 있어서 그걸 또 만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상영에 대한 가처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런 논의를 일단락하기 위해서는 굳이 특정 명칭을 가지고 영화를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물론 감독을 하시는 분의 창작이고 그분의 어떤 의견은 존중돼야 되지만 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마음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목을 좀 정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영화 곤지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당시에도 좀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당시에도 기각이 됐었죠. 기각이 됐습니다. 그 예. 곤지암이라는 게 특정 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것도 괴소문이었고 그게 명확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굳이 그렇게 영화를 상영을 금지할 필요 없다. 지금 이제 우리 자막에도 나오지만 그런 어떤 이건 치악산에 관한 이야기고 곤지암도 저와 이제 유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제가 거듭 말씀을 올리지만 지금부터 옛날부터 계속해서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이런 어떤 갑론을박이 있는 것은 그 지역의 특정 명칭을 써서 그런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앞으로 영화를 만들 때 좀 고민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한 맞습니다. 부분이긴 하다라는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좀 다음 사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 이야기 좀 네, 해보죠. 네, 네. 이 마약 투약 혐의로 지난 6월에 이제 불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인 지난 12일이죠. 네. 이 검찰이 유아인 씨를 다시 불러서 조사를
자살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유아인 씨가 했던 마약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유아인 씨 입장에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치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그냥 외부에서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그게 많은 양이고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 질병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받는 향정에 대해서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는 게 아니야라고 하는 그 검색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특정된 사람을 했는 게 아니라 원래 유아인 씨 본명이 거기서 올라왔는 거예요. 예. 올라오다 보니까 그 질병청의 입장에서도 이분이 그분이라고 그러니까 이 본명이 유아인 씨라는 걸 모르고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이제 유아인 씨로 드러났는데 물론 뭐 치료의 목적으로 했을 수 있다라고 변호인 측은 주장하지만 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거 좀 너무 많은 일이 아니냐라고 해서 아까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구속영장을 한번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이 좀 기각되었습니다. 뭐 유아인 씨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저는 법리적 판단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런 어떤 많은 양을 그다음에 여러 종류의 마약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유행되지 않았다는 마약까지 했던 한 연예인을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게 범죄의 중대성도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라고 해서 기각을 하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일반인 형사정책을 만든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도 구속 못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예. 유아인 씨라는 특정인을 제가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 중에 이렇게 많이 했는 사람, 유아인 씨나 일반인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법 앞에는 평등하면.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의 향정을 했던 사람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이 되면 누구도 구속영장 청구하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전례를 남긴다는 의미에서 좀 불편했는데 지금까지는 공범 수사를 했어요. 공범 수사라고 이제 다시 유아인 씨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검찰이나 경찰이 판단할 일이겠죠. 정말 유아인 씨가 주거가 부정하고 도망할 우려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영장 다시 청구하는 것이고 또한 영장을 청구했는 법원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살핌과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과 주요 참고인 등의 위해 우려, 재범의 위험성 등을 살펴서 영장이 청구된다면 영장 발부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 결국 이제 검찰이 혐의 입증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 재청구를 위해서는 뭐 어떻게 사실 보세요? 지금은 예. 존재는 해요. 이게 이미 뭐 수사가 더 깊이 되거나 뭐 많이 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유아인 씨가 했던 마약의 종류는 신체 감정을 통해서 나왔는 것이고 그중에서 의료용으로 쓸 수 있는 거는 정말 치료 목적으로 썼느냐 아니면 남용됐느냐 이걸 따져나가는 거고 증거인멸의 염려에서는 관계되는 사람과 유아인 씨가 말을 맞추었는지 관계되는 사람을 외국에 보낸 게 맞는지 이런 부분을 살피면 무슨 염려가 나오는가 하면 증거인멸의 염려가 나올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살펴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제 영장 청구에 대한 상황을 판단할 건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형사정책을 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마약 사범에 대해서 국가가 온정주의적 생각을 보내는 거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 경찰은 경찰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 정도면 제가 국가수사기관이라면 한 번 정도 더 영장 청구하는 거 반드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지금 우후죽순같이 나타나는 마약 범죄에 대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보낼 수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하지만 이렇게 검찰이 수사기관이 청구했다고 할지라도 법원의 입장에서는 법리에 맞게 형사동법 70조에 맞게 정말 유아인 씨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구속영장 기각하면 되는 거니까요. 구속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을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 법원은 법원이 해야 할 일을 반드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해자 최윤종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에는 범죄가 결합되어 있는 범죄를 결합범이라 그러는데 강도 살인, 강간 살인 이런 범죄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강도와 강간, 강도와 살인, 강간과 살인이 있는데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강간 살인죄, 성폭력 처벌법상 강간 살인죄를 범했는데 이 최윤종이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 성폭행을 하지 않았어요. 이런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간 살인에서 강간이라는 건 신분이에요. 예. 즉 강간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신분이 만들어지면 강간이라는 성폭행은 기수와 미수에 관계없이 뒤에 있는 살인의 기수와 미수로 이 범죄 전체의 기수와 미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성폭력 범죄, 성폭력을 범하겠다는 신분이 추적되고 난 다음에 그게 이루어졌는지 관계없이 정말 유명을 달리하신 다시 한번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그 명복을 빌면서 그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한 그 살인을 기준으로 강간, 살인,
기수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 아마 최윤종에 대해서는 우리 검찰도 이런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이 최윤종에게 걸맞는 필벌이 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분명히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죄질에 맞는 형을 분명히 구형하시고 법원에서 그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이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사이코패스 분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또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는 달랐어요. 이 대검찰청 임상심리평가에서는 성관계 네.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이 범행을 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좀 약간 상반된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사이코패스라는 거는 성격 장애예요.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사이코패스라는 건 네 가지 분면으로 그 사이코패스를 검사하는데 사이코패스는 피해자에 대한 연민이 있느냐, 생활상이 어떻게 됐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과거의 전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행동의 요령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따지는데 지금 최윤종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성격 장애적인 사이코패스적인 느낌은 안 들지만 예. 무엇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이거는 굉장히 머릿속이 저는 이제 오물로 차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성적 그 어떤 욕망으로 그러니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왜곡된 느낌으로 나타나고 분명히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만들어 놓은 성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로서 성을 쌓아가면서 그 성 안에서 분명히 한 여성에게 대한 집요한 성적 어떤 집착이 있었고 그 집착이 지금 최윤종의 말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때문에 트리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이코패스는 분명히 아니지만 성도착증인 어떤 그런 모습들은 대검찰청의 심리분석관이 이야기했듯이 분명히 보이고 지금에 있는 범죄도 그러한 왜곡된 성인지 때문에 나타나는 범죄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나 최 씨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나서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거든요. 이런 흉악범죄 관련해서 악영향의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 가지 정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범죄 수법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뭔가 하면 그 부산 돌려차기에 있는 그 자도 그냥 자라 그럴게요. 그 자도 분명히 피해자에게 돌려차기를 하고 CCTV가 없는 장소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최원종이 본받았다는 거예요. 저렇게 등산로 가는데 위에 이렇게 찾아봐요. CCTV가 있는지 없는지를 찾고 CCTV 없는 쪽에서 피해자를 공격하고 피해자를 산기슭으로 데리고 와서 성폭행을 하는 그 모습의 애모라 그러죠. 범죄 수법이 유사하기 때문에 최원종의 말이 맞다 틀렸다의 느낌은 제가 일도양단으로 말할 수 없지만 그 범죄가 일정한 부분 트리거가 되었다. 이 부분은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흉악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 언론이 분명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나와야 제도가 개선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그 언론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 없고 저희 같은 패널도 이렇게 나와서 그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는 최소한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가다 이제 밑에 자막에 보면 전문가는 도대체 아는 게 뭐냐? 제가 범죄 장소도 잘 이야기하지 않고 범죄 수법도 잘 이야기하지 않고 이 결과가 어떻게 나는지에도 되게 제가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을까 봐 제가 그렇게 조심하는 거니까요. 사건에 이렇게 집중해서 이 사건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최윤종 같은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가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이 알 수 있는 최소한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그치고 이 사건을 우리가 앞으로 연합TV 뉴스가 앞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좀 논의를 한다면 분명히 제도가 개선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패널들도 저도 삼가 조심하겠습니다. 이야기할 때 특히 흉악범죄에서는 되도록이면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언론에서도 그런 범죄를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사진 같은 거는 완벽하게 불로우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